자, 12월 1일 일요일 무료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썸네일 제목이요. 요즘 국내 증시 탈출하자는 얘기가 되게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온통 유튜브는 비관적 시황관이 좀 대세고, 그도 그럴 것이 반도체나 2차전지 주축 업종이 침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수출 동향 발표했는데 반도체가 수출이 잘 됐다 그러는데도 계속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좀 잘못 이해를 하고 있는 측면. 그러니까 경제부 기자들도 그렇고 참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우리 시청자들이 이제 경제 지식에 대해서 좀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만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기사를 볼 때 그거를 좀 유추 해석을 하고 해석을 좀 완벽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를 보시더라도 너무 자극적인 썸네일 가끔 막 보고 이러면 그걸 다 믿어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필터링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겠고요. 저희는 카카오톡 채팅방 하지 않습니다. 매번 얘기 드렸고요. 운영하지 않습니다. 엄전한 금전 관계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채팅방으로 막 회원들하고 왔다 갔다 이런 건 안 하고요. 뭐 회원들이 가끔씩 뭐 수익 얼만큼 달성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내는 경우거든요. 그러면 제가 축하드립니다, 뭐 그런 얘기만 합니다. 그래서 뭐 저희는 채팅방 절대로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내년이면 26년 차네요, 한국경제TV만. 뭐 물론 다른 쪽도 많이 갔지만 내년에는 이제 조금 저도 방송 활동을 할 수 있을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최대한 그걸 자제를 하고 있는 게 저도 이제 뜻하는 바가 있어서 저는 사실 방송 나와서 이렇게 막 떠들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아시죠? 제 스타일 어떤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지금 3주째인데 무료 광고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유튜브를 볼 때는 중간에 광고 나오는 거 이런 거 없을 겁니다. 좀 편하게 보시라고. 이게 다 이제 수익이거든요. 광고 수익이 꽤 올라오는데 이걸 다 포기했습니다. 제가 뭐 푼돈 이런 거 필요 없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그 다음에 알람 설정 이런 건 꼭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를 포기했으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도 이런 거는 해줘야지 그게 기본적인 또 에티켓, 서로 간의 신뢰관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이제 VIP 회원 가입 전화, 문의 전화가 많이 오시는데 일단 그걸 떠나서 저희는 가입 그 투자 금액이 좀 적으신 분들은 안 됩니다. 그리고 막 굉장히 빠르게 매매하시는 이런 이 분들은 좀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회원들이 대다수가 40대, 70대까지 직장인하고 중기 투자를 선호하는 고객이 많으시거든요. 단타 매매, 세력주 매매 이런 거 절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은 리스크가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리스크 없는 여유 있는 중기 투자를 하는 형태고, 한번 매집하고 보유하고 수익 실현하는데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짧게 치고 빠지고 이런 거 안 하니까 좀 투자 금액이 좀 많으신 분들 중에 좀 여유로운 분, 그러니까 좀 느리게 하는 매매를 선호하신 분들만 좀 전화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량주하고 옐로칩, 대형주 이런 건데요. 그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녹화 방송 업로드 있고요. 문자 전송을 하거든요. 종목 매수 매도에 대해서. 근데 굉장히 여유롭게 매매 사인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신규회원님들은 너무 여유로워서 할 게 없다라는 얘기들이 많으세요. 그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들만 이렇게 고객센터로 전화하시면 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요게 이제 저희 회원 수익률 현황인데, 이렇게 막 빠른 매매하고 막 그렇게 안 하더라도 저희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달성해 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제가 요 실명은 아니라서 제가 공개했는데요. 어제 저희 회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이분은 약간 이제 제가 공식 종목들도 얘기해 주지만 그 다음 뭐 이게 주도주라고 하면 주도주에서 각자 매매할 종목들 이러면서 이렇게 밑에 몇 종목을 이렇게 올려다 주거든요. 지금 주도 종목은, 주도 섹터는 이거고 우리가 다 같이 들어가는 종목은 이거고 비중은 이건데,
그 다음에 관심 있게 보실 종목은 이겁니다. 이 섹터 중에서 이렇게 보시면 요것도 사놓고 또 관심 있게 보는 종목들 치고받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분들인데요. 그분도 올해 지금 수익이 2억인데 요것도 이제 올해 이제 2억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올해 12월장 올해 수익인데 올해 이제 계좌 수익이 한 40%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개별주 매매도 조금 하지만 대표님 울타리 안에서 하는 게 최고로 안전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그러니까 올해 제가 이분은 이제 40% 났는데 올해 공식적인 수익률은 지금 25%고요. 제가 이거 지난주에 보여드린다고 했죠. 약속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제 회원님도 종목은 안 보여줍니다. 보유 종목 이런 것들은. 근데 지금 현재 이익 실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초기 투자 금액을 1억으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익 실한 거는 1억이고요. 그리고 이제 벌써 이익 실현 끝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초기 투자 금액이 2억이면 금액은 더 올라가겠죠? 아니 5천만 원이면 금액이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1억 기준에서 2,500이니까 2억 기준이면 5천만 원 수익 난 거죠. 올해 지금 이익 실현한 것만. 그리고 지금 보유 종목이 71%나 됩니다. 주식 비중이. 근데 71%의 보유 종목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유 종목은 5종목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전체 종목에서 지금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죠. 71%에. 이거 이제 저희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요거에 대해서 어떤 종목을 수익 실현했는지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재 어떤 종목을 보유하고 있고 그게 어떤 종목이 비중인지를 다 보여줍니다. 매일매일 보여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과거에 어떤 매매를 했던 것들이 데이터로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매일매일 이렇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신규 회원님들도 아 저런 매매를 하는구나 저렇게 매매하는구나를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말로 안정적으로 매매를 하지만 그죠? 그러니까 정말 단단하고 세력주 매매 안 하고 안정적으로 하지만 올해같이 시장이 안 좋을 때도 이분도 얘기했잖아요. 올해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빠른 매매 안 하고 급등주 매매 안 하고 리스크 없는 매매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장 기본에 충실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 관리가 가장 최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헛짓 안 하고 정말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그러니까 빨리 손절 안 하고 그러니까 좋은 주식을 그냥 놔두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거든요. 작년에는 저희가 초기 투자 금액 1억 기준에 한다면 2억이면 더 많겠지만 1억 기준에 한 33%, 34%인가 5%인가 냈고요. 올해는 지금 시장이 되게 안 좋아서 조금 떨어지긴 하는데 제가 12월 때까지 30%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개별 차는 있겠지만 제 컨설팅을 하면서 이분은 40% 정도 수익을 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저희 유튜브를 분석을 하다 보면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저희 유튜브는 구독자가 60%입니다. 구독 안 한 사람들이 39%고 그리고 거의 연령대가 45세 이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청 시간도 보면 거의 45세 이하가 거의 많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의 스타일이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좀 여유로운 매매를 하기 때문에 그럼 경로당 매매 수익도 안 나는데 뭐 경로당 매매 아니잖아요. 수익 잘 나잖아요. 안정적이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매번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무 빨리 수익을 내려고 하거나 그리고 단기에 뭐 초대박 내려고 하거나 이런 욕심만 가지지 않는다면 이런 욕심을 가진 사람들은 결국 수익을 많이 못 내잖아요. 그게 항상 맞잖아요. 그죠? 예, 제가 이제 그래서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수익은 단기에 내는 게 아니라 복리로 꾸준하게 이제 수익을 내는 것이 제일 크다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세요. 주변에 뭐 수익을 많이 냈다고 홍보하거나 뭐 장 좋을 때 수익을 많이 냈던 사람들이 최근에 한 5년 정도 누적을 했을 때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바로 이렇게 올해처럼 시장이 안 좋을 때 리스크 관리에 치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왜 광고할 때 막 엄청나게 수익 났다고 이렇게 광고하고 이런 것들 뭐 한 2개월에 3개월에 몇 100% 냈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믿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그럴 수가 없거든요. 가끔씩 그러더라도 뭐 봉사 문고리 잡는 식으로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그게 오래 갈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막 급등주 잡고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자꾸 광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이 그런 광고를 보면 혹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가입 상담하고 전화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꼭 이런 것들을 좀 읽어 주십시오. 가서 뭐 급등주 일개 한 달에 수익률 얼마입니까? 3개월의 수익률 얼마입니까?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은 아예 가입하지 마시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기본이 안 되신 분들은 저희하고 못 하십니다. 그런 분들을 받으시면 저희가 기존에 제 스타일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또 흔들릴 수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저희는 이제 항상 이렇게 가입 전화가 오면 다 이렇게 스타일, 성향 이런 거 다 물어보고 가입을 시키지, 뭐 다른 데처럼 가입을 뭐 전화 와서 가입합니다, 돈 줍니다 이런 데 한다고 해서 절대 가입시키지 않습니다. 저희는 저희만의 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나요? 네, 그렇게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저희 스타일이 이런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 얘기를 꼭 제가 드리고 나서 시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요즘 시장이 어려웠어요. 얘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썸네일은 국내 증시 탈출. 지금 최근에 보면 비관적 시황관이 대세고요. 반도체 2차전지 뭐 추축업종은 다 침체를 지속하고 있죠.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12월 증시도 한번 예측해 보고 그 다음에 전략도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팅방 개설하지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읽어보시면 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필수죠. 자, 주간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만 부탁을 드리자면, 이제 당분간은 해외 증시 분석은 조금 제가 안 하거나 짧게 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내 증시랑 이제 디커플링도 이제 점점 심해질 것 같고, 디커플링이라는 건 서로 맞지 않은 거예요. 질 것 같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해외 증시를 하신 분들은 해외 증시만 하면 되고 저희는 이제 국내 증시만 하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해외 증시는 매일 아침에 저희 VIP 회원들한테는 분석을 해 드리지만 지금은 12월 달은 해외 쪽보다는 국내 쪽이 더 좀 중요한 순간, 그러니까 잘 가서 중요한 게 아니라 국내 시장은 국내 쪽 시장 분석을 좀 더 잘 해야지만, 좀 깊게 해야지만 잘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오늘 보면 이제 11월이 끝났죠, 그죠? 근데 지금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지금 4조 3천억을 또 팔았습니다. 보시면. 그래서 사실 이게 한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연초 이게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팔기가 8월 달부터 팔았는데요.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뒤에 보시면 정말 많이 샀었어요. 그 상반기에 올해 1분기에 15조 사고 2분기에 6조 샀으니까 거의 한 24조 사다가 지금 3, 4분기 하반기에 들어서 18조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이제 누적이 4조밖에 안 남았어요. 14조짜리가 4조밖에 22조를 샀다가 상반기에 하반기에 18조를 팔면서 4조밖에 안 남았습니다. 코스닥은 아예 들어오지도 않고요. 수급이 의미가 없고요. 그 연간도 보면 제가 요거는 반영 안 시킨 거니까요.
지금 연간도 보면 거의 올해 이제 4조 3,200억으로 확 줄었습니다. 그죠? 예. 아직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2020년, 2021년도에 2022년도까지 샀던 개인들의 물량은 저희 빠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부분적이고, 증시자금도 보면 이렇게 최근 들어서 막 미수 신용 이런 게 막 빠질 때가 언젠가 하면 급락했다가 반등할 때 이렇게 빠졌거든요. 또 시장이 좀 안정화되니까 또 신용잔고에 대한 부분들이 또 안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니까 계속 변동성 장세가 나오는 거죠. 증시 자금을 보면.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계속 이제 신용이나 융자가 계속 빠져야 되는데, 그렇게 이제 신용이나 융자를 쓰는 형태의 흐름들이 이렇게 많이 빠지지 않는 형태의 흐름이라서 그런 형태가 있고요. 오늘 제가 이제 언론을 보시면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뭐 11월 수출 1.4% 증가, 반도체 수출 역대 11월 중 최고, 막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 헤드라인 뽑고 파업 기상아파로 차 수출 안 좋다, 뭐 이렇게 무역 수수이 18개월 연속 흑자 이렇게 돼 있고 막 그렇죠.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기사를 읽을 때는 그냥 이대로 읽으면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번에 강의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10월달 수출 나왔을 때요, 11월 첫째 주에 강의할 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작년에는 정말 역대로 최고 안 좋았던 때였기 때문에 작년하고 비교하면 안 되고 추세를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도 제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내려올 때 이거 되게 위험하다 그랬고요. 이때는 굉장히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괜찮다 그랬잖아요. 제 거 다 찾아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제 유튜브에 다 자료가 남아 있으니까 2021년도 하반기에 제 수출 월별 증감률 분석하는 거 보고 작년에 상반기 있잖아요. 그 월별 수출 증감률 이렇게 안 좋았을 때 제 거 분석하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이때 되게 안 좋다 그랬고 이때 괜찮다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작년 대비해서 좋아졌다고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뭐 팩트니까 뭐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자꾸 노이즈를 일으키면 안 된다 그랬고 우리가 그걸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랬죠.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계속 고점이 낮아진다 그랬죠. 근데 저점이 안 낮아지면서 버티고 있는데 저는 저점이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는 보겠다. 근데 최근 동안 안 깨졌다가 11월 달에 깨졌습니다. 작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요. 추세를 봐야 된다니까요. 근데 제가 계속 눈여겨봤던 것들이 저점이 안 깨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번 달에 저점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봐야 되는데 18개월 무역수지 뭐 흑자, 불황형 흑자인데 뭐 그런 걸 뭐 이렇게 타이틀을 놓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 대비, 작년 1월 대비, 11월 대비, 작년 11월 대비 그건 뭐 중요합니까? 이렇게 안 좋았던 데인데.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더욱 변수는 내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관세에 대한 부분도 있고 막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시장을 봐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이번 주에 제가 이게 각 섹터별로 이렇게 봤거든요. 이게 월봉 캔들이고 주봉 캔들입니다. 이렇게 월봉 캔들이고 주봉 캔들 보면 딱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딱 느껴지는 게 없으세요? 보시면 그러니까 가장 큰 느낀 게 뭐예요? 일단 관세에 무관한 섹터죠. 그러니까 미국, 그러니까 트럼프의 관세에 무관한 섹터는 다들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게 11월달 특징입니다. 딸하고 플러스 이번 주의 특징입니다. 특징. 그리고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업종은 대부분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고 몸통이 큰 양봉, 큰 음봉입니다. 주봉 캔들 자체가
몸통이 큰 음봉입니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주시해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장 내에서 굉장히 작은 변화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또 하나의 특징은 관세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업종이라도 충분히 하락한 업종은 이거 우리가 이제 보통 우리 전문용어로 하방 경직성이 뛰어납니다. 그러니까 떨어져도 바로 이렇게 반등을 합니다. 그런데 상방이 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막혀 있다는 거죠. 추세 상승은. 그리고 보면 이전에 너무 많이 하락한, 미리 선제적으로 하락한 업종 중에서 관세에 영향이 없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얘기하는 그런 종목들은 반등이 좀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다 보면 뭐 포털이라든지 엔터 이런 것들, 이거 보시면 대부분 다 그런 종목들이 최근에 들어서 반등이 좋았어요. 월봉도 그렇고 주봉도 그렇게. 인터넷 관세가 없는 거. 조선도 뭐 그렇게 관세가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 확실히 보는 거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여기는 표현 안 했는데, 업황이 정말 안 좋은 섹터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게 석유화학 업종인데요. 제가 예전에 이거 얘기하면서 제가 1년, 2년 와운에서 있을 때도 이거 절대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왜 그런가 하면 사우디에서는 이제 이걸로 먹고 산다고 얘네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도 이제 업스트림하고 다운스트림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는 경쟁력이 점점 없어지는 업종이 아마 이 업종일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올해 들어서 지금 이번 주 들어서 가장 이제 구조조정 얘기 많이 했던 게 석유화학 업종이죠. 그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흐름들이 시장에서 이제 굉장히 확실하게 이렇게 특징적인 게 나타난다라고 보는 거고요. 저는 12월 달에 동시만기를 정말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요때는 외국인들의 선물 롤오버가 나오는 달이죠. 이 되게 중요한 달이고요. 이 선물 롤오버의 수치를 보면 내년 3월 동시만기일까지는 시장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 수가 있죠. 선제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흐름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나 이제 배당락 이후에 흐름도 되게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배당을 받고 나서 또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이런 걸 되게 봐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서 보통은 진짜 내년 시장이 안 좋으면 12월 선물 동시만기에서 외국인들이 선물 롤오버 매도가 엄청 많아집니다. 역대급으로 많아집니다. 그러면 그 다음 내년 1분기 1, 2, 3월 달에 시장이 박살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고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시장 메이저 수급들의 흐름만 보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선물 롤오버가 그렇게 이상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면 매년 상반기에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스타 종목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주도 종목이 항상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부각이 됐고요. 올해도 부각이 됐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로 내년에 1분기 시장이 정말 큰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스타 종목이나 주도 종목들은 아마 12월 중순 정도에는
12월 달에는 아마 윤곽이 드러날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제가 아까 이제 제 수익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제가 와우넷도 안 하고 한국경제TV 방송을 출연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방송에 나오거나 유튜브 썸네일이 너무 자극적으로 막 나오고 막 이런 것들을 되게 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을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닌데, 방송이나 이렇게 나와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나 개인들이 너무 많이 추종하는 그 사람의 입장을 하는 그런 전문가, 너무 강하게 얘기하는 전문가, 이런 분들은, 그리고 이제 반성 없이 이제 핑계만 대는 전문가, 그 다음에 무조건 마케팅에만 의존하는 전문가, 이런 전문가들은 조금 여러분들이 가려서 봐야 됩니다. 뭐 제가 실명은 얘기 안 하겠지만 이런 분들 많겠죠, 그죠? 그래서 뭐 특히나 뭐 초호화 수익률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진짜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정말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습니다.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실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방송 노출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정말 실력 있는 사람들은 시장 상황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네. 그렇지 않나요? 이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거는, 정말로 고수들은 연장 탓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얘기했던 건, 정말로 고수들은 수익률보다는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관리를 더 중점적으로 이제 중심에 둡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튜브나 언론에 보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딱 보고 그냥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이걸 너무 선호한지 아세요? 왜 유튜브 채널이나 언론이나 이걸 너무 선호한지 아세요? 이런 걸 해야지만 조회수가 잘 나오고 대중들이 인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2차전지 잘 갈 때 배터리 아저씨 막 추종했잖아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시장이 올해 급락한다 그랬던 뭐 몇몇 전문가도 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막 추종했잖아요. 뭐 3%에 나왔던 이제 없는 분들. 그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결국은 이게 언론 탓도 있고 이 전문가 탓도 있지만, 결국은 그것을 선호하고 하고 선택한 여러분들의 잘못도 굉장히 큰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뭐 리스크 관리 해야 되고, 뭐 안정적으로 누적적으로 수익률 내야 되고, 좀 여유롭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인기 없습니다. 방송이나 뭐 저야 방송에서 뭐 원체 톤이 세니까 좀 인기를 많이 얻었지만, 그렇다고 제 스타일이 인기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저는 요즘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올해 들어서 제가 방송을 하지 않고 이런 얘기를 제가 유튜브에 거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비난하는 거는 사실은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처음 얘기하는 거죠, 올해.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많이 얘기했다, 와우넷에서. 그리고 제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차피 잃어도 여러분 돈이고 제가 얘기한다고 여러분들이 인식이 바뀌겠습니까? 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했죠. 와우넷에 무방할 때도. 근데 이제 올해 너무 안 좋고 해외 증시로 많이 가고 막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너무 이게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연말도 다 됐고 해서 이 얘기 한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로 이게 된다니까요. 리스크 관리하고 이렇게 되면 이 장에서도 계좌 수익률 40% 올라올 수 있고 다 이게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나고 나면 몰라요. 그 당시에 들어가면 아유 난 느린 매매 싫어, 안정적인 매매 싫어 이러다가 이제 시장이 안 좋아지면 결국은 이제 이게 좋은 매매였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우리 회원들한테 맨날 하는 얘기가 이제 복리 개념인데요. 참 무서운 건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맨날 얘기했던 거고 우리 회원들한테 많이 얘기 드리는 건데요. 이게 진짜 무서운 거고 잘만 하면 되거든요. 저희 목표가 이거잖아요. 1억으로 30%씩 25% 30% 나면 이게 10년이면 이게 6억 8천이고요 40%면 12억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있잖아요. 또 에이 그럼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입을 닫아버렸죠. 더 이상 먹히지도 않는 얘기를 왜 합니까? 제가 이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이제 좀 얘기가 좀 다른 데로 흘렀는데, 그러니까 지금은요 유튜브나 언론에 자극적인 시황이나 극단적인 시황을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내년에 주도주가 어떤 거고 내년에 시장이 어떤지를 볼 때 뭘 봐야 되는지, 그 12월 동시 만기일에 외국인들 선물 노로보 이런 거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내년에 스타 종목들 어떤 종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 냉철하게 내년 시장을 분석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자꾸 이런 거에 휩쓸려 갖고 쓸데없는 희망을 갖거나 정말 극단적인 부정적인 걸 추구하다 보면 진짜 정작 중요한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건데. 시장에서 어떤 변화가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주에 어떤 변화가 있고, 이런 것들을 잘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안 해요. 여러분들 이거에 대해서도 제가 와우넷 유튜브 하면서 굉장히, 무료 방송하면서 굉장히 얘기했는데, 얼마나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얘기했죠. 저도 펀더멘탈로 30년을 버텨온 사람이지만, 최근에 많이 바뀌었죠. 펀더멘탈이 시장의 지수의 적중률을 제가 30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맞는지를 제가 평가해 보면 30% 이하입니다. 확률이 놀랍죠. 저는 다 알잖아요. 30년 동안 하면서 제가 펀더멘탈이나 수급 이런 것들을 굉장히 분석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펀더멘탈을 맹신을 하죠. 우리 아까 수출입 나왔는데 반도체 수출이 좋았던 적이 엄청나잖아요. 지금 하루 이틀 된 겁니까? 올해 들어서 계속 좋았는데 한 번도 안 좋아한 적이 있나요, 반도체가? 그런데도 지금 반도체 종목이 급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도 계속 좋아요, 수출은. 그리고 이 펀더멘탈이나 경기 지표가 좋다고 생각했으면 페드가 왜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할 때 2년 전에 인플레이션 급등할 때 왜 그걸 통화 정책을 못 했을까요? 왜 실기했을까요? 왜 유명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애널리스트들이 왜 전망치가 다 틀릴까요? 대부분 틀릴까요? 그러니까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올 거나 뒷면이 나올 수 있는 그 형태의 흐름들을 봤을 때 왜 틀릴까요? 50%의 확률도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기사 보셨잖아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의 그 한 해
전망치가 확률이 28.5%밖에 안 된다고. 그거 나왔잖아요. 타임스 나오고.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망이나 수급이나 펀더멘탈을 다 분석하는 건 좋고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뭐 그냥 차트 하나 가지고 끽쩍끽쩍 대는 거 이런 거 진짜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맹신하면 안 되고 이거를 시장 내에서 적용시키고 그리고 시장 속에서 자꾸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방송에 나와서 올해 뭐 연초부터 시작해서 마트 2차전지 좋다 해보면 뭐합니까? 시장이 그게 안 좋다는 거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서 안 보고 펀더멘탈만 계속 보다 보면 펀더멘탈의 착각 속에 자기가 자꾸 빠지는 거예요. 수급의 착각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는데 왜 떨어져? 외국인들이 많이 사는데 떨어지잖아요. 외국인들 수급이 되게 많은데 이렇게 떨어진 종목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3년을 버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버텼다가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3년 뒤에 다시 땡겨버리면 결국 얘들이 이기는 거지만 외국인들이 많이 샀다고 이렇게 샀다가 떨어져 또 이거 못 버티면 결국 여기서 죽는 거죠, 개인들은. 또 외국인들이 파는데 또 주가 막 올라가는 종목 있어요. 그거는 세력이 그런 거 아니에요. 고려아연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외국인들이 매집을 해놨다가 어떤 그런 게 터지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시장보다 더 우선한다고 생각하고 맹신해 버리니까 이런 형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시장을 극단적으로 폭락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반대로 시장을 폭등장으로 예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반대쪽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데 자꾸 이 수급이나 펀더멘탈이나 이런 쪽을 맹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리스크 관리도 당연히 안 되죠. 왜? 내가 펀더멘탈이면 이 정도면 되게 싸다라고 생각했는데 떨어지면 이거 싸 이러다 보면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는 형태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12월 달에는 외국인들 선물 노려보 보고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가야 되는데 제가 지금 생각할 때는 생각보다는 12월 달은 이전보다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내년 시장을 미리 알 수 있는 바로메타를 보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수급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나올 수 있는 달이니까요. 그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지금 상법 이제 개정안 이게 막 부각되죠. 뭐 경제계는 반대하죠. 그러니까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가 막 이제 부각되다 보니까 지금 또 하나는 지배구조 관련한 종목들도 굉장히 꿈틀꿈틀되잖아요. 이게 틈새 테마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하고 반대쪽에 있는 섹터 중에 싼 종목들, 지배구조 관련한 이슈 부각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형성이 된다는 것. 또 하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개별주도요. 미국 시장에서는 폭등을 하는데 관련 종목들 뭐 자율주행차라든지 뭐 이런 아니면 우주 항공 관련 테슬라 관련 근데 국내에는 그런 테마주가 이전보다는 약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개별 테마주들도 미국 시장이 훨씬 좋고 국내 시장의 국장은 테마주가 훨씬 약합니다. 이런 것도 올해 가장 큰 특징적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주도업종 내에서도 이전부터 그랬지만 올해 지금 11월달, 10월달 더 심해진 게 내에서도 확실한 이게 우위에 있는 종목이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아니면 국내 우위에 있는 주식보다 확실히 떨어집니다. 탄력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디테일한 변화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공부하고 시장 세계에서 정답을 찾고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내년에 어떤 게 주도주가 될 것 같고 어떤 게 스타 종목이 갈 것 같고 이런 걸 분석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얘기에만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니까 급한 건 알겠지만 그러니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1년 장사하고 이제 12월 정도 되고 나면 남는 게 없잖아요. 저희가 뭐 여러분들 기분 나쁘라고 얘기한 건 아니지만 저희가 이렇게 막 저희가 올해 잘했다고 이제 뿌듯해할 때 여러분들 계좌를 보면 되게 허무하단 말이에요. 저희는 진짜 올해 그런 거 다 하나도 안 쓰고 시장에서만 충실했거든요. 그 수급이나 펀더멘탈을 시장 내에서 녹여갖고 시장 내에서 그거를 접목시켜서 정답을 찾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똑같지 않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왜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는가 하면 12월 달에는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거 딱 두 가지 정도입니다. 하나는 외국인 선물 노려보, 하나는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내년 상반기에 나타날 스타 종목이나 주도 종목의 윤곽이 드러날 거. 요게 어떤 거냐? 요것만 살펴보면 되거든요. 뭐 IMF가 오니 시장이 급락하니 이런 거는 좀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건 나중 가서 그때 되면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12월 시장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12월 달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올라오는 상법 개정안 얘기도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 선물 노려보 있죠. 그 다음에 배당락 이후에 외국인들 수급도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올해까지만 배당을 다 보고 떠날 것 같으면 내년에 안 사겠죠. 그죠? 그 다음에 삼성전자도 이 상속세 문제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대로 가다가는 그 이재용 일가들의 상속세도 천문학적으로 이제 부담이 더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배구조가,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지배구조 관련이 어떻게 변화될지, 내년에는 이슈가 될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12월 달에 나오거든요. 뭐 검투세는 끝났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이렇게 안 좋을 때 2차전지 업종 내에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경쟁업체들이 부도가 나는지 안 나는지. 어차피 지금 포화가 됐으니까 경기가 안 좋아하게 되면 치킨 게임에서 져야지만 우리 쪽에서 살아남는 기업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시장에서 일어나는 변화들을 좀 보면서 아, 지금은 반도체는 이런 게 있어야지만 가겠구나. 2차전지는 치킨 게임에서 이제는 경쟁에서 밀리는 기업들이 하나하나 생겨나야지만 가겠구나. 그러면 그런 거 있는가만 기사를 찾아서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봐야 되는 건 그런 걸 체크하는 거지 이런 걸 체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절대로 고수들은 시장 탓하지 않습니다.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연장 탓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전문가들이 뭐라고 해놓고 여러분들이 이런 전문가들을 믿어놓고는 또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되면 댓글에서 막 욕하고 이런 대중적인 문화가 제가 좀 욕을 얻어먹어도 이런 얘기 할게요. 이런 대중적인 문화가 계속되면 계속 이게 안 좋은 이런 게 반복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저희 회원님들이 처음에 들어올 때요. 저희 회원님들 보통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장기 회원이 많거든요. 제가 회원수를 많이 안 받으니까. 저희는 흑백 요리사처럼 회원수를 딱 예약제로 갈 때 회원수를 딱 제한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통화를 딱 해보고 투자 마인드가 저희하고 맞는 분들만 딱 받기 때문에 절대로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안 받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우리 회원님들이 이제 한 1년이 지나고 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이거였어요. 예전에는 주식이 수익률이 좀 좋고 막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매하고 그게 다 좋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랑 오랫동안 해보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진짜 중요한 건 기본에 충실하고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게 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이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제가 시장 분석하는 거나 이런 거 보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분석.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유튜브 막 그 다른 뭐 자극적인 유튜브를 안 보는 거죠. 볼 일도 없고. 그게 오히려 노이즈가 되니까. 내년엔 더 심할 겁니다. 12월 달 더 심할 거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차피 분석할 것도 많이 없고 이래서 어차피 11월 달은 진짜 아무것도 분석할 게 없어요. 12월 달은 첫 줄을 봐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물 롤오버 이것도 봐야 되고 그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희가 올해 수익을 낸 것도 놀랍지만 지금 비중이 71%인데 5종목만 다 갖고 있다는 것도 놀랍지 않아요? 제가 매번 저희는 여러분한테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종목수 많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71%의 비중을 갖고 있는데 5종목을 갖고 있는데 그게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다. 이 장에서. 그리고 지금까지 25%의 수익을 실현했고 이분은 40%가 넘었고. 이런 것들이 운영에서 나오는 거나 시장 내에서 정답을 찾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마 저희가 가입을 해보면 어떻게 매매했고 어떤 종목이 매매 수익 났고 지금 어떤 종목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과거 자료를 제가 다 캡처해 갖고 제 쪽에 우리 VIP 회원한테 다 보여드리거든요. 그죠? 네.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좀 길게 했네요. 40분. 12월 달은 외국인 선물 롤오버 만기 때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법 개정안 잘 보셔야 되고 지배구조 관련한 게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상입니다.